황금재능 이강인이 여러 차례 킬패스를 찔러 넣으며 팀 공격을 이끌며 맹활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은 막판 실점에 승리를 놓쳤는데요. 경기 후 평점에서는 소파스코어는 바르콜라, 우가르테, 에머리보다 높은 7점을 부여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에서는 에머리, 우가르테보다 높은 6.8점이었고 덴벨레, 바르콜라와 동일한 점수였습니다. PSG는 18일 프랑스 릴의 스타드 피에르 모루아에서 열린 리그앙 16라운드 리라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PSG로선 아쉬운 결과였는데요. 킬리안 은바페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으나 막판 실점에 무승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로써 PSG는 11승 3무 1패 승점 37점을 올렸습니다. 리그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리그 9연승 도전에 실패해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이날 대한민국 미드필더 이강인은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지난 도르트문트전에서의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비난받기도 하며 현지 매체에서는 베스트 11에 들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보란듯이 선발 출전으로 현지 매체의 예상을 깨부셨습니다. 심지어 교체 없이 풀타임을 소화했고 패스 성공률 88%, 키패스 2회를 기록하며 팀 동료들에게 좋은 찬스를 제공했습니다. 드리블 돌파도 2회나 성공했습니다.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평점 6.8점을, 소파스코어는 7점을 부여했습니다. 활약이 괜찮았다는 뜻인데요. 또 다른 통계 매체 풋몹의 평점도 7.0으로 좋았습니다. 이강인은 전반 결정적인 골 찬스를 만드는 스루 패스를 2번이나 선보였습니다. 다만 팀 공격수 우스망 덴벨레가 이강인의 건넨 패스를 모두 놓쳤습니다. 스코어 0대0이던 전반 21분 이강인은 자기 진영에서 폭풍 드리블을 선보여 팀 역습을 이끌었습니다. 계속해서 치고 들어간 이강인은 오른쪽에 있던 덴벨레를 보고 환상적인 패스를 찔러주었으나 덴벨레의 오른발 슈팅은 골대 옆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전반 41분에도 이강인은 좋은 스루 패스를 기록했으나 덴벨레의 볼 컨트롤이 좋지 못해 이를 놓쳤습니다. 이외에도 이강인은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는데요. 전반 28분 왼쪽 측면에서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수비벽을 허물었습니다. 후반 33분 왼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 압박을 받자 원터치 힐패스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PSG는 팀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강인의 활약 속에 PSG도 원정에서 중요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후반 21분 은바페가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왼쪽으로 침착하게 차 넣었는데요. 상대 골키퍼도 방향을 읽었으나 슈팅이 워낙 구석으로 향해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파리 생제르맹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는데요. 은바페의 선제골을 후반 추가 시간 막바지까지 유리하게 끌고 갔지만 마르코 아센시오의 패스 미스가 빌미가 돼 종료 직전 조너선 데이비드에게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은 만회할 시간도 없이 1대1로 릴 원정을 아쉽게 마쳤습니다. 이로써 이강인은 올 시즌 리그 9경기에 선발 출전에 한 골 1개의 도움을 올리는 기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경기 후 공식 트위터 팬 반응을 살펴보면 파리 생제르맹을 기다리는 것은 이제 지쳤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수준이 많이 아래에 있다고 느껴진다. 리그 우승팀의 팀정신이 아니며 팀워크도 좋지 않다. 수치스럽다. 바보 같은 놈들. 엘리케의 무색무취 전술의 실패다. 이사이코 패스는 선수들이 은바페와 무아니와 덴벨레와 함께 깊이를 찾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결국 머리가 아닌 클럽과 함께 신념으로 경질되게 될 것이다. 창피한 경기지만 우리는 익숙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내 축구 전문가들은 엘리케 감독의 전술이 아직까지 완전한 플랜 A를 만들지 못했고 선수들조차 매번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있어 꾸준한 활약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아니도 중앙, 오른쪽 등을 계속 옮겨가고 있고 비티냐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다 이제야 안정감을 찾은 모습임을 언급했습니다. 이강인도 중앙 미드필더 왼쪽, 오른쪽, 공격수 왼쪽, 오른쪽, 심지어 중앙까지 안 서본 자리가 없는 상황인데요. 리그앙도 38라운드로 치러지게 되는데 이제 곧 전반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지금. 이제는 엘리케 감독도 선수들의 다재다능함, 멀티 능력도 좋지만 꾸준하게 활약할 수 있게 맞는 옷을 입혀주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 부상 없이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프랑스 거함 파리 생제르맹 중원에서의 문제점이 현지 언론을 통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PSG는 프랑스 리그에서는 순항 중이다.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으나 PSG의 가장 중요한 대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던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F조 2위인데요. 2승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2승 1무 2패 승점 7점입니다. 1위는 승점 10점의 도르트문트. 사실 리그 우승은 이변이 없는 한 PSG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UCL에서 경쟁력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UCL에서 고전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결정적 이유 하나가 중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가 떠난 것은
PSG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그만큼 잘 해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의 한 목소리는 마르코 베라티의 이탈이 가장 큰 타격이라는 건데요. 베라티 방출은 PSG의 자살골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베라티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PSG에서 뛴 간판 미드필더였습니다. 창의적 미드필더의 정석이었습니다. 창의성 대장이라 불린 미드필더입니다. PSG에서 11시즌 동안 416경기를 뛰었고 리그 우승 9회 등 총 30번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그가 지난 시즌을 끝으로 PSG를 떠났습니다. 사실상 쫓겨난 것입니다. PSG는 젊은 팀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고 31세 베라티를 네이마르와 함께 방출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과 루이스 캄포스 단장은 베라티에 직접 올 시즌 활용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협박을 했고 베라티는 결국 PSG를 떠나 카타르의 알 아라비로 이적했습니다. 프랑스의 카날 스포츠는 PSG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PSG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베라티의 이탈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실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리그 1에서는 1위지만 PSG가 UCL에서 남긴 인상은 부족하다. 5경기에서 2승만 거두는 험난한 여정을 떠났다. 특히 비티냐, 마누엘 우가르테, 워렌 자이르 에머리, 이강인 등 PSG 선수들의 어린 나이와 이런 선수들의 창의성이 아직 부족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팀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베라티가 있었으면 해결될 수 있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라티는 퀄리티와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선수였다. 압박에서 깔끔하게 벗어날 수 있는 빼어난 테크닉을 갖춘 노련한 선수였다. 이런 선수와 이별했고 해결책은 없었다. 베라티가 남았다면 확고한 주전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현재 PSG 내부에서 베라티의 복귀를 바라는 이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라티가 정말 창조적이고 좋은 미드필더인 하나 수비 가담이나 헌신적인 모습은 부족했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인해 엔리케가 세대 교체를 위해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 매체는 PSG의 이적 정책의 실패를 하나 더 꼽았는데 사비 시몬스의 독일 분데스리가 라이프치 임대를 꼽았습니다. 이 매체는 시몬스 임대는 잃어버린 고리와 같다. 독일로 임대를 간 사실이 안타깝다. 시몬스는 분데스리가에서 벌써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PSG에서는 우스만 덴벨레만이 2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그리고 4골을 넣었다. PSG 득점 2위의 기록이다. 음바페의 뒤를 잇는 득점자다. 공격에 타격을 가하고 라인을 무너뜨리는 선수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시즌 시몬스의 복귀는 파리 중원의 큰 보탬이 될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 베라티의 부재를 메울 수 있는 선수로는 이강인 선수가 꼽히고 있습니다. 현지 전문가부터 팬까지 모두 창조적 미드필더의 최고봉으로는 이강인 선수라는 점에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요. 팬들이 사랑했던 디마리아의 후계자이다, 메시의 후계자이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 파리 생제르맹의 창조적 미드필더로 중원의 사령관으로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